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우등생 또 안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나? 네? 상? 초상? 그래요. 그렇군. 자, 우리가 어림세법 한번 볼까요? 투자론 파트입니다. 투자론 파트. 우리가 저번 주까지 뭐 했습니까? 하면 저번 주까지 우리가 지렛대 효과하고 위험과 그 다음에 수익 했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하고 화폐 시장 가치,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까지 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거 잠시만 보고 올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세 가지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는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 요거는 내부 수익률이라 하면 세 개고 기억해야 되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보현가와 추리현가를 같게 만들고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는 할인할 때 할인율 뭐 씁니까? 요거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 써요? 내부 수익률. 그 정도. 그 다음에 순현가란 말이 나오면 그냥 된다 보시면 돼. 다 된다. 좋아요. 내부 수익률 나오면 이거는 안 된다 보시면 돼. 나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요 세 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고 안 하고? 고려하고.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고.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것을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들. 자, 지금 오늘 배우는 것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어림세법이죠. 어림세법.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자, 우리가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은 이거는 대충 하는 분석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약간 구체적이다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어림이야. 어림 잡아서 대충 한다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 보유 처분 단계가 있으면은, 취득 처분 보유 단계가 있으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보유 당시의 수익과 처분 당시의 수익을 같이 고려합니다. 합해서. 다시 말해서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객을 같이 고려한다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어림세법, 비율분석법은 얘는 대충하기 때문에 보유 당시의 어떤 수지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라 보시면 돼. 보유 당시의 수지가 뭡니까 하면 가공기 요거예요. 요거. 여기 나오는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얘 가지고 수지 분석하는 것이 어림세법입니다. 어림세법. 자, 우리가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두 개 있죠.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공부하실 때 성수법이 뭔가 수익률법이 뭔가만 아시면 돼. 성수법은 뭐 하는 거고 수익률법은 뭐 하는 것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성수법은 얘는 뭐를 알고자 하는 겁니까? 성수법은 뭘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뭘 알고자 하는 거라고? 투자액을 알고자 하는 거라고. 수익률법이 나오면 뭘 알고자 하는 거라고? 수익을 알고자 하는 거라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성수법은 알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성수 나왔죠? 알고자 하는 게 뭐라고? 투자액.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수라 나왔으면 뭘 알고자 한다? 투자액을 알고자 하는 건다는 것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면 돼. 자, 율 나왔죠? 율 나왔으면 이게 뭘 알고자 하는 거라고? 수익을 알고자 하는 거란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률법이잖아. 다시 한 번 더. 성수법은 뭘 알고자 하는 거라고요? 투자액. 자, 수익률법은 뭘 알고자 한다고? 수익을 알고자 한다는 거라니까. 그거 마시면 돼. 알고자 하는 것은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간다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성수법은 위에가 뭐 들어옵니까 하면 투자액이 들어온다 보시고, 수익률법은 위에 뭐 들어옵니까? 수익이 들어온다 봐야 돼. 수익.
자, 우리가 투자액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투자액은 두 가지. 총투자액과 뭐가 있습니까? 지분투자액. 투자액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내 돈 지분하고 플러스 은행에서 돈 빌리죠. 부채. 여기까지의 어떤 수익이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변곡점은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곡점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갖기 전 그 위에 소득들, 그런 소득들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내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이 다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를 뭐라 그래요? 총투자액. 부채 뺐죠. 갚았죠 이거.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세전현금 수지하고 세후현금 수지라는 수익은, 저거는 내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세전세와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렇게 짝지를 지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세전세와 나오면 뭐가 관련이 있다고?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성수법이 나왔죠. 성수법. 성수는 뭘 알고 잔다고? 성수는 뭘 알고 잔다고? 얘는 뭘 알고 잔다고? 투자액을 알고 잔다니까. 그래서 성수란 말이 나오면, 성수란 말이 나오면 요에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전부 다 투자액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소득과 각 짝지되는 것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세전세호가 짝지되는 것은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이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 됐나요? 그럼 끝났죠. 그럼 밑에는 뭐 넣으시면 돼. 이거 바로 넣으시면 되죠. 얘 이거 넣으시면 되고, 얘 넣으시면 되고, 얘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수법을 요거 수식을 갖다 체크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이시죠? 그럼 위에 올리시면 돼. 총투자액만 올리시면 돼. 순소득 보이시죠? 위에 뭐 올립니까? 총투자액. 세전이니까 지분투자액. 여기는 뭡니까? 지분투자액. 성수 찢어버리고, 성수법은 요 성수 찢어버리고 총에 뭐 올리시면 됩니까? 총. 순소득 위에 뭐? 총. 세전 위에 뭐 올립니까? 지분. 요에 뭐? 지분 올리시면 돼. 됐나요? 그래서 성수법은 이건 안 어렵죠. 성수법 어렵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이해줘야 돼. 얘들 얘 4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요거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할인율,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요 4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여기 중요하죠. 공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공식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면 요에 뭘 옵니까? 이게 뭘 넣어야 돼요? 수익. 그래, 짝지 수익만 올리시면 돼요. 짝지 수익만 올리면 된다니까. 총자산 회전율 짝지 누굽니까? 얘 줘요. 네, 그래서 위에 총소득 올리시면 돼. 얘는 뭡니까? 순소득. 여기서는 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짝지만 올리시면 되는데, 짝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하게 되면은, 짝지는 이렇게 왔죠. 총의 짝지는 뭐예요? 총. 그죠? 자의 짝지는 누굽니까? 순자. 배당은 언제 배당? 항상 세전 배당. 수익은 언제 수익? 항상 세후 수익. 그래서 짝지기 할 때는 총총이죠. 총총 잡은 누가? 순자가. 세전 배당의 세후 수익. 이렇게 짝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얘들 공식은 나는 모릅니다 해도 짝지만 올리시면 돼. 여기에 총소득. 자니까 뭡니까? 순소득. 지분이니까 배당은 언제? 세전 배당. 그 다음에 수익은 언제? 세후 수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면 돼. 그리고 소득 밑에는 뭐 들어오고? 총총 들어오고, 세전세후에는 지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가서 어떻게 좀 적어 놓자고, 어떻게 총총 이렇게 잡은 누가 순자가 은행 가서 못 올란다고 세전배당에 은행 가서 세전배당에 세후 수익 충길난 세후 수익 돌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자 그랬죠. 총총들은 누가 총들은 순자가 세전배당에 세후 수익, 요거만 하시면 이제 다 풀리는 거죠. 자, 한 번씩 크기 물어봅니다. 크기 물어볼 때는 옆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적어 놓습니까 하면 얘는 1, 얘 2, 그 다음에 반대죠. 이렇게 1, 2, 1, 2, 2, 1, 2, 1. 물어보는 것은 딱 요 4개밖에 없습니다. 크기 물어보는 것은 딱 요 4개밖에 안 물어봐. 4개밖에. 그래서 우리가 총소득 성수는 순소득 성수보다 작습니다. 여기 크다 봐야 돼요. 그 다음 한 개 더 한다면 순소득 성수죠. 얘는 뭐가 됩니까 하면 얘는 자본의 수기가, 여기도 순자다. 여기도 순자, 여기도 뭡니까? 순자. 그래서 순소득 성수는 뭐라고요?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그래서 성수법과 어림세법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 안에서 문제가 다 풀려야 되죠. 요 안에서 문제가 다 풀려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러 갑시다. 문제. 비율 분석법까지 요거 같이 해야 되겠다. 요거 해놓고 봅시다. 요거. 자, 비율 분석법까지 요거까지 해놓고 볼게요. 요거. 대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 비율.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내 돈 4억도 6억 빌리죠. 그러면 전체 10억에 대한 빌린 돈은 뭐가 됩니까? 요렇게. 10억에 대한 빌린 돈. 여기 반대로 돼 있죠. 10억에 대한 6억은 뭐예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10억에 대한 4억은 지분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는 뭐가 됩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요거 3개.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요거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위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 갖고 여러분들이 집 살 때 대부 비율이 어떻고 부채 비율이 어떻고, 그 다음 우리나라 시도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 LTV가 뭐 70%다 60%다 이런 말 할 때, 근데 외국에 보니까 뭐 프랑스가 부채 비율이 뭐 130%가 넘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뭐 700%가 넘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 그거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거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셔야 되는 거야. 나는 몰라도 살았는데 전혀 지장 없던데. 틀리죠. 남이 보는 사람이 생각이 틀리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따라서라도 꼭 아셔야 돼.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우리 부동산 아끼는 공식에서 남바이를 꼽으라면 딱 얘기해줘요. 부채 감당률. 이거죠, 이거. 부채 서비스 액불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부채 감당률과 짝지는 누구 됩니까? 부채 감당률과 짝지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하고 짝지 누구예요? 채무불이행률하고 짝지 유효 총소득. 여기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순영업소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하고 얘하고 영업경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면 유효 총소득이 필요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채무불이행률. 부채 자체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짝지는 뭐가 됩니까 하면 순영업소득. 채무불이행률은 짝지는 뭐가 됩니까? 채무불이행률 짝지는 요거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 됐나요? 자, 영업경비 비율이죠. 영업경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 있죠.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득분의 뭐가 돼요? 영업경비 이렇게 하시면 돼.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으로 물어보면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가능 총소득으로 물어보면 가능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 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들이 여러분들 갖다가 저분은 좀 유능한 공인 중개사다는 것을 어디서 표현합니까 하면 은혜에서 표현합니다. 은혜에서 표현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1번. 자, 1번에 보니까 순소득성수입니다. 순소득성수. 자, 얘들 갖다 계산 우리가 풀 때는 성수법 풀 때는 얘는 너무 쉬워. 성수 지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성수 지어버리고 소득 봤으니까 위에 뭐 올리시면 됩니까? 총 투자액만 올리시면 되죠. 요게 공식입니다. 요게. 그러면 총 투자액을 뭐로 나눈 값? 순소득으로 나눈 값. 세전 현금으로 하면 성수죠. 얘도 마찬가지죠. 성수 지어버리고 여기에 뭐 올리시면 됩니까? 지분 투자액만 올리시면 되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 세후 현금으로 하면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지어버리고 요에 뭐 올리시면 돼요? 지분 투자액만 올리시면 돼. 그러면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 1, 2, 3번 다 맞네. 여러분들은 요거는 공식을 딱 이렇게 옆에 적어 보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 이래 놓을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이거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 얘는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내셔야 돼요. 자, 종합 자본하는 일이죠. 자, 짝지가 누굽니까 하면 얘는 누굽니까? 순자입니다. 자, 종합 자본하는율. 나는 공식 모르는데. 종합 자본하는율. 나는 얘는 공식 모르는데. 근데 짝지는 아셔야 돼요. 공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짝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환원율 나왔기 때문에 얘는 수익률법이야. 수익률법이기 때문에 위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수익이 올라가야 돼요. 수익. 보니까 짝지 수익은 누굽니까 하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게 자가 보입니다. 자. 누굽니까? 순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값?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값?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 자, 지분환원율이라는 것은 지금 지분배당률입니다. 저거는 지분배당률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후 현금 흐름이 아니고 뭡니까? 세전이죠. 세전. 지분환원율은 세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 세후 현금 흐름이 아니고 저거는 세전 현금 흐름입니다. 세전 현금 흐름. 지분환원율이라는 것은 저거는 지분배당률입니다. 배당률. 그렇게만 바꿔놓으시고 세후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세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틀렸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분배당률 공식 모른다. 근데 율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수익률법이다. 위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수익 올라가야 되죠. 수익. 자, 배당은 언제 배당입니까? 그러니까 세전배당. 세전 현금 수지를 뭐로 나눈 값?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음은 투자와 관련한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틀린 것은 적어보면 되죠. 총총 잡은 누가 순자가, 총총 잡은 누가 순자가 세전 배당에 뭐가 됩니까? 세후 수익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을 때는 숫자 1, 2, 1, 2죠. 여기 보니까 얘가 1, 2, 여기 1, 2, 그 다음에 여기는 2, 1, 2
투원 이렇게.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 크다. 유영순이죠.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야만이? 영업 경비를 빼야만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은 반드시 순영업소득보다 클 것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니까 순영업소득이죠. 유영순.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됩니까? 부채 수비세액 들어가야 되죠. 순영업소득 유영순 부세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수비세액 빼야만이 세전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이 클 것이고, 여기 보니까 투자 대상은 과세 대상 해놨죠. 그리고 부채를 활용한 투자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달아놨습니다. 자, 세전현금 흐름 요거죠. 요거 세전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클 것이다. 세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클 것이다. 요게 아니네. 가공기 유형 순이죠. 그게 뭐니까 세전 현금 흐름에서 뭐 빼야 됩니까? 뭐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 빼야 되죠.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클 것이다. 여기 보니까 흑자 및 과세 대상 해놨죠. 자, 네 번째 보니까 총소득 성수입니다. 예조에 총소득 성수 예입니다. 총소득 성수는 순소득 성수보다 크다 해놨는데 여기 틀렸네, 그죠? 여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성수 요거죠. 세후 현금 흐름 성수는 세전 현금 흐름 성수보다 어떻다? 크다. 맞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이런 문제는 굳이 뭐 계산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않죠.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영업경비비율이죠. 영업경비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영업경비비율은 영업경비를 뭐로 나눈가? 그냥 총소득이죠. 유효총소득이면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가능총소득이면 가능총소득. 그렇기 때문에 영업경비비율은 영업경비를 뭐로 나눈 값?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이게 맞네. 자, 두 번째, DTI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 상환 가능성은 어떻다? 높아진다. 맞나요? DTI가 높다는 것은 소득이 많다는 겁니까? 소득이 적다는 거요? DTI가 높다는 것은 소득이 많다는 겁니까? 소득이 적다는 거요? 네? 차입자의 부채 상환 가능성이 DTI가 높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이런 거 있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래 봤을 때 보통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DTI 비중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DTI가 높다는 것은 DTI 비중을 떠나갖고 DTI가 높다는 것은 소득이 일단 높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상환 가능성이 어떻다? 낮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불이행이죠. 짝지 누굽니까? 얘는 채무불이행이가 짝지 누구예요? 순영업소득이 아니고 누굽니까? 채무불이행 짝지 누구예요? 순영업소득은 누구하고 짝집니까? 순영업소득은 짝지 누구하고 짝지예요? 아까 내가 언제 했네. 참 미친다. 그죠? 자, 이게 왜 이래가지고 있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순영업소득은 누구하고 짝집니까? 예? 순영업소득은 누구하고 짝지예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누구하고 짝집니까? 채무불이행률. 다시 한 번 더. 자, 부채를 감당하는 힘은 누가 있습니까? 하면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럽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영업경비를 감당하는 힘은 누가 있습니까? 하면 얘한테 있다 봐야 되죠. 얘를 갖다 우린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부채 감당률로 짝지되는 것은 순영업소득, 채무불량률로 짝지되는 것은 유효총소득이라 봐야 되죠. 이게 어디였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채무불이익률이 나왔죠. 채무불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유효총소득으로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총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 자본환원율입니다. 총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얘는 자본환원율입니다. 자본환원율.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분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지분수익률입니다. 세후수익률, 요거는 세후수익률. 총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분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세후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세후수익률. 얘가 왜 종합자본환원율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총총이죠. 총총. 들은 누가 순자, 그 다음에 세전배당에, 그 다음에 세후수익입니다. 세후수익.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림세법은 여기서까지예요. 여기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 총수익, 총자본수익률이라는 것은 얘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비율분석법으로 가야 됩니다. 비율분석법.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자, 우리가 어림세법이라는 것은 여기 어디서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얘는 어디 겁니까 하면 얘는 총자산회율, 얘는 저거 비율분석법이에요. 비율분석법. 교과서에 보면 요거는 비율분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 수익 중에서 제일 위에 대가리죠. 총투자 수익은 종합자본환원율 요겁니다. 요거.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는 비율분석법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 가지고 거기 하나 적어 놓을까요? 그래. 전에는 이거 밑으로 내려와오던데 이제 안 되구나. 아, 됐네. 자, 그래서 우리가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자본환원율로 하나 적어 놓을게요. 하나 적어 놓으시고, 지분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세후 수익률로 하나 적어 놓습니다. 세후 수익률. 자, 그렇기 때문에 총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영업 소득을 지분투자액이 아니죠. 이거는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총투자액. 그 다음에 지분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세전에 하여금 뭡니까? 세후 현금 흐름을 뭐로 나눈 값?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틀린다 보시면 돼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 이거는 쉽네. 요런 거는.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구비율, 기억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쭉 한번 보세요. 기억에. 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얘 들어가면 돼요. 부동산 가치. 자, 부채 비율은 니은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지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본이죠. 예. 자, 부채 감당률. 짝지 무슨 소득? 무슨 소득? 순영업소득. 채무불량률 짝지.
유효 총소득. 그래서 우리가 유채꽃 보고 순두부로 가자 그랬는데 유채꽃 보고 순두부로 가자. 다 잊어버렸죠, 그죠? 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유채꽃 보고 순두부로 가자 그랬는데. 자, 또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쉬운 것만 가져가세요. 쉬운 것만. 어려운 거는 뭐 하지 마시고. 자, 5번에 한번 볼까요? 5번.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1,000만원, 부채 서비스액은 500.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분에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0 하게 되면 요건 얼마? 2 맞네. 순영업소득이 3,000, 소득이죠. 예, 소득. 순영업소득 총 투자액이 6월입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이죠. 종합자본환원율, 나는 공식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순소득 올라가야 되죠. 순소득. 소득이기 때문에 밑에는 총 투자액. 공식은 모르는데 보니까 이거는 순자입니다. 순자. 순소득 얼마예요? 3,000. 총 투자금이 얼마? 6억. 그죠? 6억에 6천만 하면 10%. 3천만 원이기 때문에 5% 이것도 맞네. 자, 총 투자 금액이 4억입니다.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으면 대부비율은 몇 프로? 50%. 부채비율은 몇 프로 됩니까? 100%. 이런 거죠, 이런 거. 요 집을 갖다가 사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짜리라고? 4억짜리라고. 그래서 내 돈 2억에 대출 얼마? 2억이죠, 2억. 그럼 대부비율이라는 것은 4억에 대한 얼마? 빌린 돈 2억. 그 다음에 부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부채비율은 2억에 대한 2억이죠. 내 돈에 대한 너무 돈. 그러니까 100%. 자,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자산은요, 순자입니다. 순자. 순자에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 역수. 그죠? 총총 역수. 순자 역수. 세전, 배당, 세후수익 다 역수죠. 그렇기 때문에, 순소득 성수가 오면 종합자산율 얼마 됩니까? 하면 5분의 1. 그죠? 5분의 1 하게 되면 20%. 다섯 번째,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에 대한 지분 비율, 이거 틀리네. 그죠? 답은 쉽게 나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무슨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됐죠. 대부비율이 80이면 부채 비율은 200이 아니고 400%. 20분의 80이기 때문에 400%.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재무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틀렸다, 그죠? 채무비율 짝짝지 누구예요? 유채. 채무비율 짝지 누굽니까? 유효 총소득. 부채 감당률 짝지 누구예요? 순영업소득이 바뀌었네, 그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담보인증비율 LTV죠. LTV를 통해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DTI죠.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LTV를 통해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레버리지, 다시 말해서 자기 전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맞고, DTI라는 것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 다시 말해서 연소득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네,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대부비율 LTV가 높아질수록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싹 다 어떻다? 높아진다. 하락하는 거 틀렸죠? 대부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하락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분비율.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지분비율.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다 높다 보시면 되고.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자본 총계를 부채 총계로 나눈 비율. 틀렸죠? 부채 총계를 뭐로 나눈 비율? 자기의 어떤 지분, 자본으로 나눈 비율. 80%라면 이거는 400%. 아까 또 해놨는데. 답은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크면은, 수일성 지수가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순현가법이라는 것은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순현가법,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순현가법은 다 된다 그랬죠? 부의 극대화라든가 가치가산의 원칙,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성수법에서는 성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성수법에서 예를 들어서
성수가 크다는 것은, 얘가 크다는 것은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항상 우리가 분모하고 수치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성수가 크다는 것은 소득은 어떻다? 작다 봐야 됩니다. 작다 봐야 돼. 성수가 크다는 것은 소득은 어떻다? 작다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법의 성수하고 소득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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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비례. 자, 그래 놓고 성수법에서는 성수가 클수록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어떻게 돼? 작아집니다. 좋은 투자는 될 수 없죠. X. 답은 4번이죠. 4번. 입니다. 베타적인 투자, 여러 개의 투자 내에서는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4번. 자, 그 다음에 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이런 건 풀지 마세요. 예, 왜 풀지 말하면은 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만. 요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다음 자료는 A 부동산의 1년간 운영 수지다. 이게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요거는 출제자가 낚시계라는 거예요. 낚시거리. 그러면 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이 계산물을 풀 정도가 되면은 이미 합격한 점수가 75점, 80점 이상 된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괜히 풀다가 다른 점수 놓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 때문에 냅니까 하면은 그냥 낚시거리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번 풀어봐라 이거야. 자,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는 A 부동산의 1년간의 운영 수지이다. 총 투자 금액 얼마? 6억. 총 투자 금액은 6억이라 그럽니다. 6억. 자, 40%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그래. 40%에서 은행 대출받았으면 이 40% 얼마예요? 6억에 대해서. 40% 6억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2억 4천 대출받았다는 거야. 자기 돈은 얼마예요? 자기 돈. 자기 지분은 얼마입니까? 자기 지분 얼마? 3억 6천. 자, 세전 현금으로 하면 성수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올라가야 돼? 지분 투자액. 세후 현금으로 하면 성수는 여기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지분 투자액. 요 정도 설정만 하더라도 벌써 1분 다 돼 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공기 용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영순, 그 다음에 부세영세. 이 다 풀어야 돼. 가능 총소득이 얼마인데? 7천. 가능 총소득이 7천. 공실 및 불량부채하면 얼마? 500. 됐나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있나요? 100만인데 플러스 100. 플러스 100 있으면은 얘는 얼마 됩니까? 7천엔에서 5천 빼니까 6,500에 100 다니까 얼마? 6,600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 보니까 600. 그러면 순영업소득 얼마? 6천. 그 다음에 부채수비세 보니까 얼마? 1,500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00. 그러면 세전 현금 수준 얼마? 4,500. 영업소득세 얼마? 500. 세후 현금 수준 얼마? 4천. 아직 계산 문제 안 풀었죠? 아직 계산 문제 안 풀었어. 이제 풀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 성수입니다. 세전 현금 흐름 성수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세전과 세후의 지분 투자액은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지분 투자액 얼마요? 3억 6천. 지분 투자액은 똑같아. 3억 6천.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인데, 여기는 4,500. 여기는 얼마입니까? 4천.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3억 6천에서 4,500 나누시고, 3억 6천에서 4천 나누시면 되죠. 4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8. 요거는 4, 9, 36이니까 답은 4번이 나오겠네. 그죠? 네. 내가 풀었는데 한 요 정도 빠른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풀면 요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점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특히 계산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그냥 점프하세요. 이런 것들은 점프하세요. 이건 풀지 말라고 이제 출제자들이 내놓은 겁니다. 자, 요런 문제 12번 문제 요런 것들은 이제 풀고 가야 되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자, 보니까 자기가
자산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20만원인데, 그죠? 20만원인데, 지돈 얼마예요? 지돈 얼마? 자본 총계 제가 지돈이죠. 여기 얼마? 16만원. 빌린 돈 얼마예요? 빌린 돈은 얼마? 4만원 빌렸습니다. 4만원. 자, 그래 놓고 한번 보는 거지 뭐. 전체, 기억해 보니까 자산 총계입니다. 자산 총계는 얼마? 자산이라는 것은 내 돈에다가 빚, 대출금,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걸 다 합해서 뭐라 그래? 자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그걸 자산이라 그래요. 20만원이죠. 니은, 대부 비율, 전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빌린 돈 요거죠, 요거. 20분에 얼마 됩니까? 4. 5분의 1. 그러니까 요거는 20%. 그 다음에 20분에 16만원이죠. 26분에 16. 요거는 뭐가 됩니까? 26분에 10분은 5분의 4가 되나?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거죠. 내 돈에 대한 빌린 돈이죠.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 돈에 대해서 빌린 돈. 내 돈이 얼마인데? 16만원인데 16분에 뭐가 됩니까? 4. 이거는 4분의 1. 이건 몇 프로? 25%.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 영화도 풀만하죠. 이런 것들은 풀만하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풀고 가시고, 앞에 있는 저런 것들은 풀지 마시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한 지문 푸는데 거의 한 1분 걸립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17번 이런 것들 재수 완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넣으면 완전 재수. 자, 내 돈이 얼마 들었는데, 내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1000만원 들은 거 맞나요? 마이너스돼 있는 게 내한테서 나가는 유출된 돈은 내 돈의 현재 가치라 보시면 돼. 자, 그런데 보니까 목표 시간이 몇 년? 3년. 자본의 시간은 목표 시간보다 짧아야 됩니까? 길어야 돼요? 목표했던 것보다 내가 회수하는 기간은 짧아야 됩니까?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그럼 목표의 시간이 3년이면 투자가 채택이 되려면 3년보다는 어떻게 돼? 짧아야 돼. 투자가 채택되려면 3년보다는 짧아야 돼.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죠. 1000만원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여기 500, 900하고도 4년에 300이니까 여기 100만 더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은 3년하고도 전체 1년 동안에 얼마? 전체 1년 동안에 3분의 1이 지나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4개월. 3년 4개월 걸리면은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시간은 3년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간.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쉽다. 그죠? 이런 것들 가져가시고 시험 칠 때 쉬운 것만 하세요. 쉬운 것만. 자, 그 다음에 18번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들.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겠는가. 자, 그냥 투자가 채택되는 거. 순영가는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얘 틀렸네.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얘도 틀렸네.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크면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자, 무이업률이 6%, 위험 할증률이 5%, 예상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여기까지 다 하면 몇 프로? 15%에서 가치 상승분이 있으면 빼주라 그랬죠. 가치 상승분이 있으면 이거 빼주라 그랬습니다. 무이업률이 6%, 가치 상승률이 마이너스 2% 빼줘야 되죠. 그럼 몇 프로? 13%. 요구 수익률이 크네. 그죠? 얘도 안 되고. 자, 회계적 이익률이죠. 투자인 이익률이 10%, 목표 이익률이 15%. 자, 우리가 이익률은 목표했던 것보다 이익률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이익률은 커야 되죠. 이익률은 목표했던 것보다 커야 되고, 기간은 짧아야 돼요. 이것도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수익은, 투자의 수익이 5년, 기업의 목표 시간은 7년. 7년 목표했는데, 투자는 몇 년? 5년. 요 괜찮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요 정도,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도 된다. 자, 요까지 합시다. 요까지가 투자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했던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은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이론상에서 올 수 있는 것만 좀 챙겨갖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완전히 포기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수법과 그 다음에 수익률법의 총총들은 순자가 세전배당의 세후수익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비율, 그 다음에 지분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하고 채무불이행률 이런 것들 짝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좀 쉬겠습니다.